뭐 또 뻔한 아반떼나 모닝이나 이런 거 사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아니에요. 1000만 원으로 생각보다 다양한 차를 살 수가 있어요. 다른 1000만 원짜리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컨텐츠 중에 꾸준히 인기 있는 시리즈가 바로 연봉별 차량 추천이잖아요. 이게 최대한 현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차를 추천해드리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신차 말고 중고차로 추천을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시리즈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0대 사회 초년생부터 30대 초중반 기준으로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컨텐츠를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차를 구매하는 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차 먹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지? 뭐 없나? 오프닝부터 물어봐야겠다. 문파크 어쩐 일이야? 신차 할부 구매하고 싶은데 일일이 딜러분 알아보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런데 혹시 괜찮은 딜러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바보야, 카랩을 써. 카랩. 불편한 영업 전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전국의 딜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카랩에서는 신차 카드 캐시백,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싹 다 가능하다고. 이번에 티맵 모빌리티와 협력을 통해서 티맵 내 차 사기에도 카랩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차용무석 카랩,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일단 차값에 1000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고차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0만 원을 딱 준다고 해서 차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부대 비용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여유 있게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부대 비용을 준비해 놓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 차를 사면 내 명의로 이전을 하면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는데 승용차는 한 7% 정도거든요. 보통 1000만 원짜리면 7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공채 매입비가 발생하는데 이게 보통 차량과세 표준 금액의 4%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몇십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인지대 번호판을 교체한다면 그거 교체비까지 소소하게 몇만 원이 나가고요. 개인 거래로 차를 구매했다면 여기서 자동차 보험을 들면 되는데 보통 사회초년생분들이 첫 차로 이 정도 차를 사게 되면 자차 포함해서 그래도 보험료로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딱 부대 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 준비해 놓은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중고차 상사에서 차를 산다면 매도비랑 그리고 중고차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보증 보험료가 추가되겠죠. 매도비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거는 딜러분이랑 잘 이야기를 하면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이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대충 사려고 하는 분들은 당장 내 차가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할부를 좀 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정도는 목돈을 만들어서 일시불로 차를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하면 차를 웬만하면 안 사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중고차는 특히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게 많이 아까워요. 그러면 과연 1000만 원으로 어떤 차를 사야 할까? 뭐 또 뻔한 아반떼나 모닝이나 이런 거 사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아니에요. 1000만 원으로 생각보다 다양한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자주 보이는 아반떼는 10만 킬로 내외로 AD 25년식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는 레이가 1티어이긴 해요. 이게 감가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20년식 정도 되는 레이가 800만 원 중반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차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니까 조금 다른 차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뭔가 좀 다른 차 뭐가 있을까? 일단 운전이 좀 서투른 분들은 너무 큰 차보다는 소형 SUV나 세단을 타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스토닉 디젤 요거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스토닉 디젤 17년식 19년식 한 10만 킬로 언저리 주행거리를 가진 차들이 한 900만 원 정도면 사고 없는 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스토닉 디젤 요거 대충 타도 연비가 리터당 한 15km 우습게 나오고 천천히 진짜 연비 주행을 하면 리터당 20km를 찍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차가 물론 작긴 하지만 경차보다는 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차주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꽤나 높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누가 디젤 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10년 탈 것도 아니고 첫 차로 사면 길어야 한 2년에서 3년 정도 타는 게 보통이거든요. 디젤 연비도 좋으니까 첫 차로 타는 동안은 수리비로 크게 골치 아플 일도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디젤 같은 경우에는 뽑기 운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패스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차를 사면 엄청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솔린이나 뭐 다른 것도 좋긴 한데 연비가 좋은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재미난 게 스토닉이 새 차로 구매하면 가격대가 애매해서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소형 SUV 셀토스를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성비잖아요. 가성비로는 스토닉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셀토스는 지금 중고가가 1,000만 원으로는 꿈도 못 꿔요. 못해도 1,800, 뭐 2,000만 원 정도는 줘야지 탈만한 차를 살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에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차를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 성향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셀토스 더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알잖아요. 비싸니까. 현실적으로 1,000만 원대는 스토닉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다른 1,000만 원짜리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나는 사회초년생이고 달리는 것도 좋아하고 나는 출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와인딩 이런 것도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으로 아반떼 AD 스포츠, 요거 아주 훌륭한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물론 AD 스포츠 자체가 평균적으로 좀 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차이기 때문에 구매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죠. 사고 여부랑 차 상태도 잘 봐야 되고, 지금 AD 스포츠는 1,000만 원대 언더로 한 800, 900, 뭐 매물대가 한 40대가 좀 넘게 있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무사고차 찾는 거는 조금 어렵고, 사고 중에 외판만 교환이 있는 뭐 좀 멀쩡한 차들을 잘 수배해서 가지고 오면 아주 재미있게 타고 손해도 별로 안 보고 팔 수 있는 차량이죠. 아반떼 AD가 나올 때 이거 일반 모델은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이라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이전 모델인 아반떼 HD가 멀티링크였거든요. 근데 아반떼 AD 스포츠에는 멀티링크를 넣어줬습니다. 기본 AD는 토션빔인데 아반떼 스포츠만 멀티링크를 넣어준 거죠. 사실상 이 차가 지금 아반떼 N 전신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완성도와 운전의 재미가 상당히 괜찮고 메인터너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차라서 한번 가져와서 즐겨보기에 괜찮은 녀석이죠. 이 돈으로 초기형 제네시스 쿠페 뭐 막 500만 원짜리 가지고 오는 거 어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차들은 정상적인 차들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조금 뭐 잘 알고 뭐 봐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모를까, 첫 차로 이런 젠쿱을 가지고 오는 거는 아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AD 스포츠가 나는 세단이라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방향을 틀어서 벨로스터 터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중고로 사는 첫 차 기준 가성비가 괜찮은 숨은 명차가 있는데 기아 소울이에요. 지금 보면 15년식 68,000km밖에 안 된 2세대 소울이 999만 원이거든요. 소울이 소형차인데 일단 디자인이 호불호가 적게 갈리는 뭐 이쁘다는 평가가 되게 많죠.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차예요. 실내 공간도 소형차인데 꽤 넓고 2열 시트도 접을 수 있어서 수납 공간이 넓어가지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괜찮은 차죠. 운전을 해보면 시야도 쾌적해 1,0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기에는 디자인도 괜찮고 개성이 있는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2세대 소울도 추천해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절에 기아 자동차들이 그랬다시피 주행 중에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 좀 크다는 이슈가 있기는 한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1,000만 원짜리 중고차에 뭐 너무 완벽하고 모든 것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소울이 가성비가 좋은 게 신차로는 다 2,000만 원 훌쩍 넘어가던 차가 지금 2세대 15년 16년식들이 1,000만 원 언더로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키로수가 조금 있는 차도 괜찮다면 800만 원대도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울도 저렴한 맛에 첫 차로 타기에는 참 괜찮다라는 거죠. 요거는 먼저 타보신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혹시 소울을 타보셨던 분들은 댓글로 이 차의 장단점을 한번 생생한 오너의 후기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명차가 하나 있죠. i30 PD입니다. 아니 PD가 벌써 1,000만 원대로 내려왔어? 싶어서 한번 봤거든요. 1.4 터보 가솔린 모델들이 딱 1,000만 원을 주면 10만 킬로 초반에 탈 수 있는 차들이 꽤 많더라고요.
1.6 디젤도 조금 있고요. i30 PD 요 모델이 진짜 딱 유럽 해치백의 쫀득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고 차도 튼튼하고 해치백이니까 2열을 접으면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거 되게 좋은 차거든요. 돈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1.6 터보 N라인 수동 하나 사서 세컨카로 드리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는 또 예산이 오바되니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첫 차로 1.4 터보 모델을 사서 몇 년 타고 다니기에는 아주 훌륭한 자동차죠.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1000만원대에서도 중고차 숨은 보석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냥 아반떼나 소나타나 뭐 키로수 많은 레인이나 모닝 사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좀만 둘러보면 살만한 차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 기아 말고 르노, 쌍용, 쉐보레 뭐 없나? 하실 텐데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왜 말을 안 할까요? 일단 르노, 쌍용, 쉐보레는 감가가 많이 돼서 확실히 가성비로 따지면 현대 기아보다 훨씬 훌륭하죠. 근데 반대로 이 차를 내가 첫 차로 샀는데 평생 탈 거 아니잖아요.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타고 다른 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르노, 쌍용, 쉐보레가 살 때 싸게 사도 팔 때 그만큼 감가를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현대기아는 르노, 쌍용, 쉐보레보다 상황이 낫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구매할 때 더 신중하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르노에서는 1000만원대 살 수 있는 차를 찾아보면 SF6 초기형 요게 16년, 17년식들이 한 1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한 5만 킬로 안 된 차들도 되게 많거든요. 야 나는 다 필요 없어 연비 좋은 게 최고야 하시면 QM3 디젤 요거 연비 깡패로 유명하죠. 한 20km 우습게 나오는 차인데 요것도 10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이면 괜찮은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차만 놓고 보면 르노에서 정말 괜찮은 차가 뭐 클리오 요것도 있잖아요. 이거 유럽 정통 해치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차 타보면 진짜 쫀득하고 아까 i30처럼 엄청 기분 좋은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이거 5만 밖에 안 된 차도 750만원에 올라와 있어요. 클리오 디자인만 보면 젊은 사람들이 타도 잘 어울리고 이거는 차가 정말 괜찮은데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역시 중고로 팔 때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신차로 구매하신 분들 2천 넘게 구매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팔 때 보면 어때요? 물론 현대기아도 감가를 보겠지만 지금 자세히 보면 현대기아보다 르노, 뭐 쉐보레, 쌍용이 한 1, 2년 연식이 더 좋아요. 근데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싸죠. 이게 뭔 말이에요? 중고차를 팔 때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700에서 800에 판매가 되는데 이게 인기가 없으면 내가 개인 매물로 내놔도 안 팔리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상사로 던지는데 중고차 가격이 이 정도면 매입 가격은 이거보다 최소 20% 정도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손해를 엄청 많이 본다라는 거죠. 게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가 아무래도 현대기아보다는 부품값들이 더 비싸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KGM은 딱 1000만원이면 티볼리나 티볼리 에어 중고차 이거 엄청 매물 많거든요. KGM을 먹여 살리던 효자 상품들이죠. 요거 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좋은 차 고르기도 쉽고 상태 좋은 차들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가성비로 그냥 무난하게 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초기형 1.6 가솔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드리고 차라리 디젤이나 아니면 페이스리프트된 1.5 터보 가솔린 있죠. 요거 사면 괜찮을 것 같다. 요거 추천드리는 거죠. 쉐보레 하면은 사실 괜찮은 차가 꽤 많이 있어요. 올류 말리부 16년에서 18년식 요거 사이에 나왔던 1.5 터보 모델들 요거 매물 많거든요. 같은 연식 소나타 뉴 라이즈들이 10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말리부는 1000만원 언더면 괜찮은 차들도 꽤 쉽게 골라올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 말리부 완성도가 아주 좋았죠. 2.0 터보는 당시 국산 중형 세단 중에 가장 빠른 차다. 뭐 이런 칭찬도 많이 받았었고 작은 차 말고 중형 세단 타고 싶은 분들은 말리부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실용적인 차로 따진다면은 올란도가 있는데 20대 30대가 타기에는 조금 패밀리카 성향이 좀 짙은 차라서 딱히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올란도 역시 가성비로 따지면 아주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고로 팔 때 감가가 더 생긴다는 그런 매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딱 1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국산차 중에 레이, 아반떼 제외하고 탈만한 차는 거의 다 소개해드린 것 같네요. 나이대도 20대나 30대 초반 사회초년생분들이 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잘 어울리는
젊은 감성의 차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현실적으로 가정이 있거나 일찍 결혼해서 애가 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면 산타페 DM 이런 차들도 괜찮고, 하지만 그런 대중적인 차들은 대부분 잘 아시니까 오늘은 약간 보물찾기 느낌으로 매물들을 직접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봤거든요. 이거 다음 편은 1,500만 원으로 준비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 혹시 1,000만 원 언더로 수입차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거는 또 제가 저번에 출장 갔을 때 저희 팀장님이 찍어준 1,000만 원 언더 중고차 편이 있거든요. 이거로 대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1,000만 원 언저로 살 수 있는 수입차 싹 다 나와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나 금액대, 타겟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개시켜드리지 않는 차종 중에 이 차, 이거 진짜 첫 차로 괜찮다 하는 차들이 있으면 그걸 또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추천, 재미난 차들 가져와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뭔가 하고 봤더니만 바흐가르트. 이 바흐가르트는 뭐 워낙 유명하죠. 저희가 항상 우파몰에서 보여드리는데 손풍구에 이렇게 하나만 꽂아도 분위기도 화사하게 살고, 보통 이런 건 출고 선물로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출고 선물 때 돈 주거나 기름 넣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냥 방향제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향도 한 번에 너무 세면은 머리 아프고 이거 너무 한 번에 날아가잖아요. 여기에 다이얼로 돌리는 방식이라 이렇게 돌리면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게 36,900원이었는데 영상이 올라가고 열흘 동안만 29,900원에 이벤트라니까 우파몰로 많이 연락 주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바흐가르트 배스 상품을 29,9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